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에서 일명 점화식이라고 했죠. 6가지의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익혔습니다. 1, 2, 3, 3가지는 기본형이라고 해서 그러한 형태일 때는 각각의 방법, 축차대입법을 이용하든 등비수열화를 시키든 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4, 5, 6번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작을 하면 기본형인 1, 2, 3 중 어떤 형태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또 일반항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제 1번입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 모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다고 한다. 이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악수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자. A2를 구하시오. 의미상 이 참석한 N명의 회원이 악수하는 총 횟수가 AN이다 했으니까 A2라는 개념은 2명의 회원이 악수하는 총 횟수니까 2명이 악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죠. 둘이서 악수 한 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A1은 그럼 뭡니까? 혼자서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은 A1이 0, A2는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 AN이 뭔데요? N명이 악수하는 총 횟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자, 1, 2, 3 이해를 돕기 위해서 N명이 있었어요. 여기 한 명이 더 왔어요. 여기서 일단 악수를 한 총 횟수는 AN번입니다.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때는 악수한 총 횟수는 그럼 A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AN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뜻인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명이 더 온 것은 일단 놔두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N명이 총 악수했던 횟수는 AN번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이미 악수를 다 했으니까 새로 한 명이 더 오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 그 횟수만큼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럼 결국 한 명이 더 와서 악수할 수 있는 총 횟수는, 악수해야 되는 총 횟수는 이 사람하고도 한 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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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몇 번, 이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하는 N번의 악수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한 명이 총 악수를 하는 횟수는 N명이 악수를 한 횟수에다가 마지막으로 온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악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하고 한 번씩 악수를 한 그 횟수만큼 늘어나는데 그 횟수가 N명에게 각각 한 번씩이니까 N번이더라. 그래서 AN에다가 N을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점화식 관련을 이 실현식을 정리할 때는 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는 이렇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점화식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죠? 일반항은 시그마 K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뭐라 그랬어요? AK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의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이게 N이 K 여기가 K가 되겠죠. 따라서
A1은 아까 0이라고 했고 A2 A1은 0이었고 뭐 시그마 K 2분의 n-1까지 갔으므로 n-1n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면 위에 n개의 직선이 있다. 이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 교점의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해라. 직선 하나로 가지고는 n개, 하나로 가지고는 교점이 하나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교점이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했다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한 개. 또 하나가 더 늘어서 직선 3개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직선 3개면 자, 교점이 최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왜 평행하면 안 만나니까 교점이 안 생기니까 교점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평행하지 않고 또 같은 점에서 만나버리면 교점이 개수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직선이 3개에서 이제 4개로 늘어나면 이 세 직선과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고 한 점, 다른 직선이 만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3개가 늘어나는구나. 4개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직선인데 그냥 약간 변칙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어쨌거나 평행하지 않고 어느 두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만들기만 하면 최대 교점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최대 교점수는 지금 보다시피 원래 직선이 3개 꺼 있는 상태에서는 3개를 만들 수 있고 4개가 꺼 있으면 4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개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꺼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한 개가 나머지 모든 직선, 기존에 있는 n개의 모든 직선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앞에 악수한 거하고 어디다 보니 색식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일반항이 뭐라고요? 앞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냥 나올 수도 있겠는데 A는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A1은 제로였어.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2분의 n-1이다. 그래서 2분의 K 시그마 K 해가지고 결론이 이랬지. 그래서 어쨌건 그냥 2분의 n-1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여기다 6 넣어라 했으니까 A 6은 하면 6 넣었더니 뭐 2분의 6 곱하기 5는 3, 5, 15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 있는 거라고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0 A 뭐 A1은 0이고 2는 0 플러스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2는 A1 플러스 1 A3는 A2 플러스 2 3 A4는 A3 플러스 3 6 A5는 A4 더하기 4 10
A6은 A5 더하기 5 15. 이렇게 뭐 몇 개 안 되는 건 사실은 이렇게 노가다식으로 써가도 뭐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익혔습니다. 연습하십시오. 국제조류보호단체에서는 2020년 멸종이 예상되는 넓적부리 도요와 같이 세계적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새들에 대해 인공정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체수가 1000마리인 어떤 새의 인공정식 사업이 성공하여 매년 10%씩 개체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인공정식 사업을 시작한 지 N년 후 이 새의 개체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아라. 자, 어찌됐건 2020년에 멸종이 예상되는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분류되는 인구 개체수가 1000마리인 어떤 새의 사업이 성공해 매년 10%씩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대요. 그럼 금년도 하여간 지금이 기준년이라고 합시다. 기준년에 개체수를 1000마리가 A1, N년 후를 A1으로 N년 1년 후에 A1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이건 그냥 기준년 개체수라고 하자. 그럼 1년 후 개체수는 전년도 개체수, 이게 이제 A1인데 전년도 개체수 1000에 10%가 늘어난다니까 늘어난 양은 개체수 곱하기 늘어난 비율 10% 0.1이네요. 요걸 더한 것이 A1이다. 그죠? 사실은 이게 원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0을 묶으니까 1000 묶으면 1 플러스 0.1 해서 1.1인데 요게 원래 것, 요게 그 곱해진 것만큼 이제 그 다음 개체수가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갑시다. N년 후의 개체수를 AN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년 후의 개체수는 N년 후의 개체수에다가 1년 동안 늘어나는 게 AN의 0.1만큼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랑을 더한 것이 N 플러스 1년도의 개체수가 될 것이다. 즉 AN을 묶어서 정리를 하면 앞에는 1, 뒤에는 0.1이니까 1.1 AN이 되겠습니다. 즉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1 점이 자꾸 나오니까 이상하네. 곱하기 AN이라고 써요. 오른쪽은 민혁이가 첫째 항의 공차가 뒤인 등차수열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민혁이의 방법을 참고해서 첫째 항의 공비가 아린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라.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차가 D로 일정한 수열이니까 초항 공차라고 해서 등차 수열을 정의할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3항 간의 등차 중항이 성립하겠네요. 그 등차 중항이므로 등차 중항의 식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거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기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작점이 없으니까 최소한 2개는 알아야 뭐 나머지를 알겠죠. 모르는 게 3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초항도 있고 두 번째 항도 있고.
사망간의 점화식을 할 때는 하여간 최소 2개의 항은 줘야 뭔가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등비수열도 뭐 이렇게 해봐라 이 소리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B가 일정하다 하니까 뭡니까? 등비수열은 A와는 A, 뒷항을 앞항으로 나눈 것이 R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될 것이고, 물론 당연히 뭐 단 n은 1 이상이다 이렇게 인자연수 라고 하든지, 여기 등차중앙이 있으니까 똑같이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초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그리고 A 가운데 항 n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것이 이 양쪽 끝항 2개를 곱한 것과 같다. 나란히 있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3항 간의 관계에서 가운데 제곱이 나머지 둘 곱한 것과 같다는 게 등비중항이었죠. 자, 이런 관계로, 이런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참고로 이런 것, 요거는 뭐 등비중앙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으니까 등차중앙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an 플러스 1이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나 같으면서 이런 관계다, 뭐 이렇게 해도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단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증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학에서 증명을 하라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 방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증명 방법에는 이 노트를 넘기겠습니다.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증명 방법에는 통상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증명.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증명은 직접 증명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정의, 정리, 성질, 연산, 법칙 등을 써서 말 그대로 식을 증명하시오 하면 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식의 유도 과정. 논리를 증명해라 했으면 논리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해서 논리의 전개 과정을 말 그대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 증명입니다. 보여주는 증명법이라고 쓸까요? 수학에서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증명은 다 직접 증명입니다. 대부분. 직접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가 중요한데, 그렇게 요새는 뭐 환경운동가가 많아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듯이 대부분은 직접 증명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직접 증명이 아닌 간접 증명이 나오더라는 거죠. 간접 증명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귀류법. 어떨 때 주로 사용했어요? 이건
수나 식의 성질을 증명할 때 주로 썼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그냥 증명이 안 되니까 빚고 왔더니 뭔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빚고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가는 게 기류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냥 하니까 안 되니까 뭘 해요?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 보니까 가정이나 일반적인 사실에 모순이 됩디다 이거죠. 일반적인 사실에 모순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요. 왜 모순이 생겼습니까? 멀쩡한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즉 원명제가 옳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 기류법이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그럼 뭐냐? 이거는 뭐 직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간접 증명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또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적 귀납법은 규칙성 증명에 사용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수열에서 이렇게 나가면 n번째 이걸 실 것이다 라고 우린 추정을 하고 앞에서 추정해봤죠. 추정하라 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냐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방법, 또는 뭐 함수 합성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함수 이런 식으로 된 함수를 여러 개 합성하면 뭐가 될까,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냐 라고 물어볼 때 증명 이걸로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최소 단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최소 단위에서 성립함을 확인.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1부터 시작하면은 뭐 1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1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 단위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부터가 포인트인데요. n이 k일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해놓고 가정하여, 이 가정한 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정한 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대의 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유도해내야 그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유도하여 성립함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결론, 최소 단위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최소 단위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합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법이 모든 형태가 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중간에 내용이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인데 틀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연습해 보면 나머지 것들도 전부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이 k일 때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유도해라 했는데,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먼저,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어진 이 식과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 연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명제를 증명해야 되겠다.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뭐냐? 앞에 우리 뭐 도입할 때 도미노 이론도 나왔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라 이거죠. 오른쪽에도 뭐 그거 있네요. K가 1, 2, 3, 9, 1 때 수 K가 적혀 있는 막대가 쓰러지면 수 K 플러스 1이 적혀 있는 막대가 쓰러지는 규칙이 있어. 1부터 10까지의 수가 적혀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막대 10개를 번호 순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세웠다. 이 막대들은 태준이가 말한 규칙대로 쓰러진다고 할 때 10개의 막대가 모두 쓰러뜨리려면 어느 막대를 쓰러뜨려야 할까? 당연히 중간에 있는 막대를 쓰러뜨려 가지고는 그 다음 것들만 쓰러지겠죠. 그래서 앞에 게 남을 테니까 모두 다 쓰러뜨리려면 처음 것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 처음 것을 쓰러뜨린다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던 최소 단위에서 확인,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되겠습니다. 위에 생각 열기에서 수 1에 1이 적혀 있는 막대가 쓰러지면 규칙에 따라 2가 적혀 있는 게 쓰러지고, 2가 쓰러지면 3이 쓰러지고, 3이 쓰러지면 4가, 이래서 10개의 막대가 모두 쓰러지면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자연수 n에서 등식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1은 홀수들의 합은 n개 개수 제곱이다 그랬죠. 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자. 이런 과정을 이제 본다 이거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 그랬냐? 최소 단위에서 최소 단위,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최소 단위가 n이 1일 때겠죠. 그래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겁니다. 1을 넣으면 왼쪽은 n이 1이니까 1까지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1, 오른쪽 n 대신에 1 넣었더니 1의 제곱해서 1. 그래서 성립합니다. 최소 단위에서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자, 책에 있는 것을 보고 하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1, 3, 5, 2k-1의 제곱이 이게 k개가 된다. 그래, k제곱이다 라고,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이 가정한 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수학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놔라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럼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 모양을 우선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 한 것이 k제곱이라는 게 지금 성립한다고 했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n이 k 플러스 1이면 여기 n이 k 플러스 1이면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1 하면 이것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하는 요걸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 주어진 식의 양변에 일반적인 사실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나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0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왼쪽에 요만큼이 있고 요것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 우변에 다 같이
2k 플러스 1을 더해 보는 겁니다. 2k 플러스 1. 그랬더니 좌변은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해서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까지의 합이 되고, 우변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이놈이 바로 뭐라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걸 만들어내는 거였죠. 즉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이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놨죠. 그래서 K가 1일 때 그거보다 하나 더 큰 2일 때 되더라. 그럼 2일 때 그거보다 하나 더 큰 3일 때 되더라. 이래서 주어진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이 뭐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이네요. 최초. 어쨌건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요 식을 이용해서 요 n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중요한 이야기고,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최초 우리가 n이 1일 때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1일 때 되면 2일 때 될 거다. 2일 때 되면 3일 때 될 거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마무리가 되어 있겠네요. 1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위와 같은 단계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다시 강조하면요, 통상 뭐 n이 1일 때라고 해놨는데 n이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제에 따라서는. 하여간 최소 단위에서 성립합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 가정한 식과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유도해내서 n일 때 성립한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최소 단위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익히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